신체 검사나 실험실 검사를 받아봐도 객관적인 이상이 있다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피로를 유발할 만한 질환이 없는데,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도 배제된 상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근골격계의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하고, 또한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줄 정도로 심각한 피로감이 주된 증상을 가지는 질환입니다. 요즘 같은 때 과연 만성 피로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모두가 피로해하고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아서 이거 흔한 증상이 아니야? 여기고 치료를 받지 않고 무심코 넘길 만한 증상은 절대로 아니니, 만약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을 살펴보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아주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 인후통, 즉 목이 계속 아픈 경우. 세 번째, 액과나 경부 쪽에 나타나는 임파선의 비대가 되거나 압통, 만지면 통증이 있는 경우. 네 번째, 근육통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 다발성 관절통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이전과는 다른 강도와 양생의 새로운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일곱 번째, 잠을 자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몸이 상쾌해지지 않는 경우. 여덟 번째, 운동 후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으니,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을 호루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호루증에는 과로상, 노심상, 박노상, 과일병이라고 크게 나누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로상의 경우는 과도한 노동으로 원기가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노심상의 경우는 생각과 고민이 과다해서 기혈에 손상이 온 경우. 그리고 박노상은 지나친 성관계나 자유행위를 많이 했을 때 전기가 그로 인해서 고갈된 경우. 과일병은 너무 게으른 생활 습관 때문에 기혈순환이 안 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 치료법은 진료를 통해서 기허냐, 혈허냐, 아니면 기와 혈이 둘 다 부족하느냐, 아니면 양이 화냐, 음이 화냐를 나눠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시켜주고 기혈순환이 안 되는 부분은 개선시켜주는 형태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몸은 너무 피곤한데 신체 검사나 실험실 검사를 받아봐도 객관적인 이상이 있다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정확한 병명이 아니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일반적으로 양방에서는 항우울제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치료를 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이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자주 투여하거나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체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 증후군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보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으로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체질을 감별을 통해서 각자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